자, 이제 실전 대비 평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12번 보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표시된 밀도가 균일한 막대의 크기가 같은 새의 힘을 수직 방향으로 작용할 때 막대가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를 골라달라라고 했죠. 그럼 이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돌 것 같아요. 시계 방향으로. 얘도 이렇게 시계로 돌 것 같고, 얘도 이렇게 시계로 돌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요 힘, 그 다음에 요 힘, 그 다음에 요 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시계 방향 돌림임, 반시계 방향 돌림임,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약간 너무 직관적이지가 않다. 한 칸에 1이라고 칩시다. 1. 여기 어차피 무게중심점에 다 회전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무게중심은 막대의 무게는 무시를 해도 되겠죠. 1 곱하기 F 시계방향 힘이, 그 다음에는 얘도 시계방향 힘이죠. 시계방향 힘이 1 곱하기 F, 그 다음에는 하나, 둘 더하기 2 곱하기 F, 그 다음에 얘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총 시계방향 힘은 3F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반시계 방향의 힘이 하나, 둘, 셋, 3F니까 이 경우는 평형이네요. 딱 돌지가 않네요. 얘는 시계 방향 힘이 하나, 반시계 방향 힘, 반시계 방향 힘. 얘가 돌겠다. 그럼 직접 계산해 봐도 이건 뭐 간단하게 나오니까 5번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네요. 자, 다음에 13번. 그림은 받침대 위에 놓인 질량이 M, 길이가 L인 막대 양 끝에 각각 질량이 2M, 3M의 물체를 실로 매달았더니만 막대가 수평을 이루어서 정지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막대 길이가 L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점까지의 전체 거리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L만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면,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냐 라고 나왔구나. 결국에 여기가 x면 여기는 x 값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얘가 시계 방향 돌림 힘, 반시계 방향 돌림 힘, 다시 반시계 방향 돌림 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계 방향 돌림 힘은 L-x의 3mg. 그 다음에 얘가 시계죠. 반시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L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L이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L의 mg 더하기, 그 다음에는 x 곱하기 얼마야? 2m이구나 제가. 2mg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mg는 다 지워버리면은 3의 마이너스 3x는 mg만 나올 때마다 새마을 공부라고 드립치고 싶어서 죽겠는데 반응이 맨날 안 좋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하면 선생님 쫓겨나. 2분의 1 더하기 2x 이렇게 되니까 3l 더하기 2분의 l은 2x 더하기 3x 이렇게 되니까 2분의 2, 3, 6, 7 L이 5x죠. 따라서 x는 10분의 7 L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x는 10분의 7L이니까 막대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모두 만족을 한다. 지금 얘는 무슨 상태예요? 평형 상태죠. 그쵸? 그러면 만족을 한다가 맞고, 받침대가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결국에는 2M, 3M에다가 막대의 무게까지 6M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 틀렸고요. 그 다음에 3X.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한 거니? 얘 X가 있네. 자, 그럼 얘가 넘어오면 3x에 3x니까 여기가 6x네. 하나를 빼먹었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2분의 7L이 6x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x는
12분의, 아까 너무 크다라고 했네요. 7, L.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맞네요. 자, 기억하고, 디귿.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올려진 길이가 이 L인 막대가 실 P하고 Q에 매달려서 여기서 수평을 유지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수평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A는 P가 연결되어 있는 막대 끝에 2L만큼, 이게 무게 중심점이라 그래요. 2L만큼 떨어진 곳에 있고요. 반지름이 2R인 바퀴랑 R인 바퀴는 원 중심이 일치하게 고정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요 돌림 힘이랑 요 돌림 힘이 서로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 장력값 T를 보면은 T 곱하기 2R은 R 곱하기 뭐랑 똑같으니까 M G하고 똑같으니까 결국에 T는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M G 값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축바퀴의 돌림 힘으로 구해주면 T는 2분의 M G, 예, 이렇게 해당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얘는 T분의 mg 값만큼 버티고 있고, 여기에 장력값은 그러면은 모르니까 그냥 T로 봅시다. 여기 장력값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Q가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얘하고 평형이니까 2mg가 아니라 2분의 mg 값이 나와야지 맞게 되고요.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결국에는 이 줄하고 이 줄이 전체 얼마를 떠받치고 있는 거냐면 T 플러스 2분의 mg는 저기 안에서 막대 무게가 얼마예요? 지금 2m 더하기 물체 무게가 m, 요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요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T 플러스 2분의 mg는 얼마다? 3mg다 라고 하는 식을 하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림힘을 하나를 구해주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주면 지금 요렇게 시계방향 돌림힘, 그 다음에 막대의 무게중심이 여기서부터 L만큼 떨어져 있겠죠. 여기서 다시 시계방향 돌림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T가 잡아당겨주는 반시계방향 돌림힘이 평형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시계방향 돌림힘은 일단은 2분의 L 곱하기 mg 더하기 다시 막대 무게중심까지는 전체 길이가 2L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L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L 곱하기 2mg가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이 2L 곱하기 위로 2분의 mg만큼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mg하고 소거가 돼버리고, 그죠? 아닌가? 아, 여기서 mg를 지우면 안 되는구나. m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L을 지워버리면 2분의 mg 더하기 2mg가 L이 지워졌으니까 이렇게 돼서 라지 M 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라지 mg는 2분의 5mg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라지 M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라지 M은 2분의 5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T는 얼마가 되겠니? 얘가 2분의 5m이니까 T 플러스, 그러면 2분의 5mg니까 4분의 5mg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m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는 4분의 10이니까 7mg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값은 4분의 7mg 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mg인데, 그러면 요 값은 결국에는 4분의 5m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P가 Q의 2배가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2배가 아니라 몇 배야? 5분의 7배지, 결국에는. 그 다음에 M은, 라지 M은 2분의 5m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구해줬으니까 맞는 거는 디귿 하나밖에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린 가하고 나는 막대의 한쪽 끝을 받침대의 다른 쪽 끝을 천장에 고정된 실에 매달고 그 다음에 질량이 EM의 물체를 막대의 점 P하고 Q에 각각 매달았을 때 둘 다 막대가 수평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막대의 질량은 M이고 길이가 전체가 3L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막대의 무게 중심값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1.5L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무게 중심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하고 Q는 받침점에서 L하고 EL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장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할 줄 알았다. 여기를 T 가라고 놨고 여기를 T 나라고 놨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고 여기서 시계방향 돌림 힘, 시계방향 돌림 힘, 그 다음에는 얘가 이렇게 돼서 반시계방향 돌림 힘. 그럼 시계방향 돌림 힘은 일단은 L 곱하기 왼쪽 지금 가예요. L 곱하기 2mg. 자, L 곱하기 2mg 더하기 2분의 3L 곱하기 mg 하고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이 3L 곱하기 T 가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L이 소거가 돼버리면은 2분의 7mg는 3T 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T 가의 장력은 얼마가 돼요? 6분의 7mg 이렇게 나타나고, 나의 경우에는 자 여기서 시계방향 돌림힘이 이렇게 하나 1.5까지 다시 이렇게 시계방향 돌림힘 하나, 이렇게 반시계방향 돌림힘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무게중심점까지 2분의 3L 곱하기 mg 더하기 그 다음에 물체가 매달린 지점까지 2L 곱하기 2mg는 반시계 방향으로 3L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L이 소거가 되어버리면 2분의 3mg 더하기 4mg는 3T 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1mg가 3T 나니까 결국에는 T 나는 6분의 11mg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러면은 가분의 나는 얼마가 돼요? 7분의 1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116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받침대 A, B가 질량이 3kg, 길이가 6m인 막대의 양 끝으로부터 각각 1m, 2m 떨어진 지점을 받치고 있고요. 질량이 1kg인 물체가 막대 위에서 1m/s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시간이 t가 0일 때 물체 A는 A가 막대를 받치는 지점 위를 지나고 막대 위에서 운동하는 동안에 막대는 수평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B가 막대를 떠받치고 있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할 때 F를 T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0일 때랑 4초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풀어보면 될 텐데, 자 보면은 처음에 여기에 있었을 때 지금 평형인데 막대 길이가 전체가 1m, 3m, 2m가 6m니까 3m 지점이 무게 중심점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m 떨어진 요 지점에서 중력각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30N만큼으로 아래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면은 결국에는 이거랑 여기서 작용하는 얘가 시계방향 돌림 힘이고,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얘가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이 평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30이랑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m죠. 3 곱하기 얼마랑?
F랑 서로 평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F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N이 스타트로 돼야 돼요. 그러면은 다 20에서 나와 있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게 중심점에서 30N으로 밑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는 맞고, 4초 뒤면 얘가 어디로 가 있냐면은 3m, 4m인 여기 지점에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딱 여기서 1m/s니까 4m 되는 요 지점에 질량이 1kg 짜리 애가 이렇게 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총 4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밑으로 10N의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계 방향 힘이 얘 하나, 그 다음에는 얘 하나,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면은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이 이렇게 하나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시계 방향 돌림 힘은 일단은 2m 곱하기 30, 무게 중심에 의한 힘은 똑같고, 더하기 4m 곱하기 10, 이거랑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 3m 떨어진 지점에서 이때 힘을 F'이라고 봅시다. F'. 그러면은 60 더하기 40에 해당이 되니까 100. 100이 3. F'에 해당이 되니까 F'은 3분의 100N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얘보다는 커졌죠. 그러면은 20의 3분의 100에 해당이 되고, 일정하게 증가하는 1번 밖에는 없겠네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117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구조물 A하고 B를 방향을 다르게 해서 바닥에 놓았을 때 A가 더 안정적이다. 왜 그러냐면 일단 무게중심점이 대략 더 밑에 있고 바닥하고 접촉하고 있는 면적값이 더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이 무게중심이 이 바닥 바깥쪽을 벗어나지 않으면 복원력이 작용을 해서 평형을 유지를 하려고 할 테니까, 따라서 무게중심 A가 더 낮기 때문에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울어야 되는 각도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와야 되는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요 가운데서부터 요만큼만 벗어나면은 되기 때문에 A가 더 크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8번. 그림은 동일한 직선상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는 물체 A. 지금 그래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물체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데, T가 여기 있을 때 얘가 속도가 0이래요. 그러니까 속도가 얘를 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T0일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둘이 어떻게 돼요? 딱 만나죠. 만나니까 둘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두 개가 기울기가 T0일 때 같아요. 자, 그러면 0에서 ET0일 때 구간의 평균 속력은 A하고 B가 서로 같다. 구간의 평균 속력은 지금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D에서 OD까지 갔으니까 4D만큼을 갖고 ET 제로만큼에 간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0에서 얼마만큼 갔어요? 4D만큼을 가게 됐죠. 5에서 2D로 갔고, B 같은 경우에는 0에서 4D를 갔는데 ET 제로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ET 제로일 때 속력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차피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값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둘이 같아야 돼요. 0에서 T0인 구간 동안의 이동거리는 A가 B의 0.6배다. 이건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지금
얘가 여기서 정지가 됐고요.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이 A하고 평균 속력이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A는 평균 속력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둘 다 똑같지만은 T0분의 2 D가 바로 평균 속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 처음 속도를 V라고 놔보면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2분의 V 플러스 0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T0분의 2 D가 나와야 돼서 따라서 V는 T0분의 4 D라고 하는 값이 처음에 스타트 속도예요. T0분의 얼마가 4 D만큼이 바로 스타트 속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서 ET0일 때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0이 되는 거니까 T0일 때 속도는 이거의 절반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절반이 줄어야 될 건 말이에요. T0분의 여기서 이 D가 여기 B가 딱 T0일 때의 속도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등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T 얼마에서 0에서 T0까지 얼마나 갔어요? 3D까지 갔기 때문에 전체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A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T0까지 간 거리가 2D만큼을 가게 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처음 속도고 얘가 나중 속도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둘을 더해서 그러면 T0분의 6D를 다시 절반으로 나눠주면은 평균 속력에 해당이 될 테니까 T0분의 3D고 요 시간 동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T0만큼에 가게 된 거니까 실제로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된다? 3D만큼 이동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3D만큼을 가게 됐으니까 얘는 간 거리가 2D고 얘는 얼마를 갔어요? 3D만큼을 갖게 됐고 나머지 요 구간 동안에 얼마만큼 간 겁니까? D만큼 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구간의 이동 거리는 A가 B의 0.6배다. 얘가 2분의 D고 얘가 3D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D가 A의 몇 배예요? 0.6배죠. 바뀌었죠. 그러니까 니은만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9번. 그린 가는 0초일 때 기준선 P를 속력 4m/s로 통과한 자동차가 직선 운동을 해서 6t0 초일 때 기준선 Q를 10m/s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P하고 Q 사이의 거리가 D래요. 그림 나는 가에서 자동차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 가속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가 되는 거니까 속도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t0만큼 줄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가 된 거냐면은 총 4t0 2니까 얼마냐? 8t0만큼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가 6t0만큼이 결국에는 증가한 속도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에는 4에서 10으로 갔으니 6만큼 늘어났으니까 t0는 얼마가 되겠어요? 1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2초, 6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t는 1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d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환을 해주면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죠. 처음 여기 0이었고 처음 스타트 속도가 4예요. 그럼 속도가 아이고 너무 낮게 그렸다 진짜. 자, 처음 스타트 속도가 4예요. 4에서 속도가 2만큼 줄어서 2초였었을 때 속도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 다음에는 쭉 다시 속도가 얼마가 늘어서 8만큼이 늘어가지고 쭉 늘어서 이때 6초가 됐었을 때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10, 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지. 이 면적은 4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처음에 6m. 여기는 자, 2 더하기 10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 요 네, 이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2라서 총 24m. 그러니까 24m하고 6m의 전체 합이 되는 거니까 30m가 전체 이동거리 D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120번. 다음은 동계 올림픽 경기에서 어떤 장면을 설명을 한 것이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출발할 때 얼음판을 미는 힘이 크면 클수록 얼음판이 선수를 미는 힘도 크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자,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 관성의 법칙. 쇼트트랙 개주에서 뒤에 있는 주자가 다음 주자를 밀 때 미는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다음 주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다음 주자의 속도 변화, 가속도가 크다. F는 ma, 가속도의 법칙. 4번이죠. 그 다음에 121번. 그린 간은 수평면의 정지에 있던 물체 A와 실 P로 연결된 물체 B에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작용을 해서 A와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2초 때 실이 끊어진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은 끊어진 다음에도 F의 크기는 일정하게 작용을 하게 된 건데, 일단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에요. 여기서 2분의 1이고 A의 크기가 2kg이고 B는 질량을 모르니까 M 그대로 놓읍시다. 그 다음에 똑같은 힘을 줬는데 지금 여기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m/s 제곱의 가속도가 나오고 질량을 m이라고 치면 요 f 값은 얼마가 되냐면 m 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f 값은 그냥 m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준 힘의 크기도 얼마가 되냐면은 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같은 줄에 매달려서 운동을 하면 같은 운동계에 해당이 되니까 F는 MA에 의해서 M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네,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이 M은 M 플러스 2에 해당이 되니까 M은 얼마가 됩니까? 2kg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B의 질량은 1kg이 아니라 얼마다? 2kg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2kg으로 똑같고, 그러면은 힘이 당겨주는 힘의 크기는 2N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N에 각각 R자임이 1N씩 걸리게 되니까 2N에서 1N 받으면 여기 걸리는 힘의 크기는 1N으로 얘를 잡아당기니까 얘가 받는 R자임이 1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초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1N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초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2초 때까지는 같이 갔다란 말이에요. 그럼 2초 때부터 여기서부터 A가 간 거리는 요 그래프 아래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얼마야? 2 곱하기 1이니까 2m를 간 거고 이게 A의 이동거리고 그 다음에 B의 이동거리는 전체 요 사다리꼴의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m죠. 이게 바로 S, B의 이동거리니까 둘의 거리 차이는 얼마가 나와야지 맞아요? 네, 2m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2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경사가 세타를 다르게 해서 수레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대요. 자, 0.1초 간격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사 빗면에서 물체가 운동을 할 때는요, 이 경사 각도를 세타라고 해놓으면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일단 뭘 받냐면은 중력값 m g를 받아요. 근데 이 중력이 그냥 그대로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 얘가 이렇게 빗면으로 작용하는 요 힘과 그다음에 이 바닥면으로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과 이렇게 빗면으로 작용하는 힘 두 가지를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이 힘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mg 사인 세타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눌러주고 있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질량 m인 물체가 빗면 아래로 mg 사인 세타의 힘으로 F는 ma로 가속이 되니까 실제로 얘가 빗면을 따라 운동을 할 때 가속도 a는 g 사인 세타 값으로 뭐에 상관없이 질량에 상관없이 경사 각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구간의 속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 보면 얼마야? 20, 60, 0.1분의 10이니까 100, 얘는 140, 이 녀석은 18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씩 증가하냐면은 40cm/s씩 증가하니까 4m/s 제곱의 가속도가 나타나게 되고요. 얘는 구간 속력이 여기서 봅시다. 얘는 지금 속도 변화가 기억 마이너스 6만큼이에요. 처음이.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얼마가 되냐면은 24 마이너스 기억만큼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얼마가 나냐면은 12가 나와요. 여기는 기억 마이너스 어차피 시간 간격은 다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밑에 0.1은 안 나눠준 거예요. 실제로는 0.1로 나눠줘야 되겠지만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서로 같아야죠.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기억값하고 그 다음에는 24 마이너스 기억 빼기 기억 마이너스 6값하고 서로 같아야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기억은 이 D가 24 마이너스 기억 빼기 기억 더하기 6에 해당이 될 테니까 30 마이너스 2 기억이 돼요. 그러면 3 기억이 42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14가 되면은 8, 10, 12 얼마씩 늘어나? 2 그럼 14가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5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가속도가 20cm/s씩 늘어나죠. 얼마 동안에? 0.1초 동안에. 그러니까 얘는 2m/s 제곱이 실험 2의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기울기가 더 커요? 얘가 4고 얘가 2니까 세타 1이 세타 2보다 더 커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50에서 14를 빼줘야 되니까 36이 나오죠. 1에서 가속도는 4니까 틀렸고 가속도의 크기는 1이 2의 2배고 0초일 때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얼마씩 빨라진 거냐면 20 여기서 얼마씩 빨라져서 40씩 빨라진 거잖아. 얘는 지금 40, 40, 40, 40이 빨라진 거고 얘는 얼마나 빨라졌어? 20이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20이 빨라졌으니까 여기 구간 요 첫 구간의 속도가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60이 나오는데 그러면 처음 스타트에서 얼마나 빨라진 거예요? 얘는 속도가 0.1초 동안에 지금 총 간 거리는 어떻게 돼요? 총 간 거리는 0에서부터 총 50까지를 왔는데 가속도의 크기 그러면은 0에서부터 50까지 왔으니까 둘의 평균 속력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가속도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평균 속력이 같다는 소리는 얘가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느려야지. 얘는 더 느리게 늘어났고 얘는 빠르게 늘어났는데 둘이 평균 속력 값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속력을 V0라고 치고 맨 마지막에 속력을 V0에 A T만큼이 들어간 건데 둘이 A가 누가 크냐면 1이 커.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AT 굳이 계산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걸 2로 나눠준 값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V0 플러스 2분의 1 A T 값이 평균 속력에 해당이 되는데 시간 똑같죠. 근데 가속도가 누가 커요? 위가 커요. 그러니까 이 처음 속도는 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실험? 2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야 값이 같아지니까. 따라서 틀리고 맞는 거는 2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3번. 그리 가하고 나는 질량이 각각 M, EM, 라지 M인 물체 A, B, C가 실 PQ로 연결돼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자,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몇 배래요? 2배래요. 그러면 알짜임의 크기는 F 알짜 값은 결국에는 M, A로 구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가속도의 크기가 여기가 2배다. 2A고 여기가 A다. 그럼 어차피 다 같은 운동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가속도는 여기선 A, 얘는 2A 이렇게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밑으로 받는 중력값 라지 mg로 전체 라지 m 플러스 3m이 갔었을 때 가속도가 A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요 두 물체의 힘, 즉 3m G 만큼의 힘으로 M 플러스 3M이 이 A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량은 똑같은데 가속도가 어떻게 됐어? 2배가 됐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힘의 크기가 몇 배가 됐다는 소리예요? 2배가 됐다는 소리니까 이 라지 M은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3M G만큼이 될 수밖에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따라서 라지 M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mg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서 2분의 3mg는 얼마가 돼요? 여기가 2분의 3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3은 6이니까 2분의 9m A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 M 지워주고 2도 지워주고,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 G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얘는 3분의 1 G고 그럼 얘는 2배가 되니까 3분의 2 G가 가속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속도가 3분의 1 G잖아. 그럼 얘가 받는 알짜임은 3분의 1 mg에 해당이 되니까 잡아당겨주는 장력값 P는 3분의 1mg만큼이 나와야지 받는 알짜 힘이 갖게 될 거고, 나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Q의 3배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얘가 3분의 2, 그럼 얘가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mg야. 근데 얘가 받는 게 얼마야? 3분의 2mg야. 그러면 얘가 위로 얼마로 잡아당겨야 되냐면은 3분의 1mg로 잡아당겨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결국엔 장력은 똑같으니까 얘가 받는 전체 아래 방향 힘이 그러면 이걸 굳이 여기서 구해주면 되겠다. 얘가 3분의 얼마 나왔어? 라지 m 2mg잖아요. 2분의 3. 그러면 얘가 2분의 3mg로 2분의 3m이고 질량값이 2분의 3mg가 아니라 m이야, m. 자, 질량이 2분의 3이고 2분의 3m이고 그다음에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어디 갔어? 3분의 2g잖아요. 그러면 얘가 받는 전체 알짜임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3m 곱하기 3분의 2g니까 mg만큼 받아,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걸리는 장력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mg, 여기 걸리는 장력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3분의 1 mg. 그러니까 Q가 P의 몇 배가 돼야 돼요? 3배가 돼야 되는 게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바로 몇 번?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4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플러스 X방향의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던 자동차 A하고 B가 시간이 t0일 때 동시에 X는 0인 위치를 지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서 둘이 속도 똑같아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F인 R자 힘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A와 B의 질량은 각각 EM하고 M이래요.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결국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F는 MA에 의해서 질량이 2대 3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3A, 얘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정지할 때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몇 배예요? 1.5배, 2분의 3배 맞죠?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근데 얘는 보세요. 정지할 때까지는 V는 V0 플러스 A, T로 풀어주면 되는데 정지는 0이잖아. 근데 처음 속력이 둘이 똑같잖아. 그쵸? V고 그러면 가속도의 마이너스 3A, T가 되고 밑에 가는 0은 V 마이너스 2A, T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시간값 t는 결국에 어떻게 돼야 돼요? 3a분의 v가 되는 거고 여기서 시간값 t는 2a분의 v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시간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돼야 됩니까? 2대 3만큼이 돼야 되겠죠? 결국에는 시간이 2대 3 따라서 a가 b의 몇 배가 돼야 돼요? 9분의 4배가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2배가 돼야지 맞는 거고 제동거리는 A가 B의 3분의 2배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동거리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어차피 이 속도는 같고 낮은 속도는 0이잖아요. 근데 처음 속도가 둘이 똑같단 말이에요. V제곱으로 똑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제동거리 S는 EA분의 V제곱으로 결정이 되니까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가속도의 반비례가 되게 되겠죠. 따라서 제동거리는 누가 더 길다? 가속도가 작은 경우가 더 길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요거는 맞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4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25번 보면 그린 가는 저울 위에 놓인 물체 A, B, C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다는 A, B, C를 실 P와 Q와 R과 S로 연결하고 도르래에 매달렸었을 때 C가 저울 위에 놓여서 정지해 있대요. 그럼 정지해 있다는 소리는 이제 다 R자임은 0인 상태가 되는 건데 가와 나에서 저울에 측정되는 힘의 크기는 각각 60. 그러니까 세 개의 무게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60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20이고 모르는데 무게는 A가 B의 3배래요. 자, 그럼 A가 B의 3배면 얘가 3W라고 치면 이 녀석은 W에 해당이 될 거고 C는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C는 뭔지 모르고 C 값은 우리 뭔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둡시다. 그러면 4W 더하기 X는 60. 요 값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3W 그 다음에 여기서는 W만큼 작용을 하고 여기서는 X만큼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실제로는 여기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얼마만큼? 4W가 위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에서 얼마가 빠지는 힘이 4W가 빠지는 무게가 얼마가 나오는 거다? 실제로는 20만큼으로 바닥을 누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x하고 4w에서 x를 더한 게 60이고 x에서 4w가 빠진 게 2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x에서 4w가 빠진 값이 20이다. 잠깐만. 더 내려가지 않고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이 x는 얼마가 나와요? 더해줘 버리면은 8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가 나오겠니? 네, 40에 해당이 되겠네요. 오, 되게 크네. x가 40이면 w는 하나가 얼마가 돼야 돼요? 5예요. 그러면 w가 5, 얘가 15에 해당이 되겠네. 그럼 얘가 15, 얘가 5, 얘는 얼마가 돼요? 하나가 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15가 버티고 있으니까 장력 위로 얼마나 작용해요? 15가 작용을 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얼마가 작용해? 15가 작용을 해요. 그럼 여기서 요 장력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정지돼 있으려면 위로 15가 작용을 하니까 이 5는 아래로 작용을 할 거고 얘가 얼마로 작용해야 돼요? 10으로 아래로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 장력 위로 다시 10만큼 빠지면 얼마에서 40에서 10이 빠져줘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30이 나와야 될 거예요. 따라서 A의 무게는 15가 나와야 되는 거고 C의 무게는 B의 무게의 2배다. C의 무게는 여기가 40이고 얘가 5고 얘가 1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8배죠. 다 해서 저울에 측정된 무게는 30이니까 틀렸고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여기서 R이 여기냐? R은 15예요. 자, R은 15고 P 그럼 A가 여기서 15죠. 그럼 A가 아래로 15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위로 정지니까 여기서 P에 걸리는 힘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15N만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R하고 P하고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네,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Q가 S의 2배다. 그러면은 Q는 지금 요 두 개를 버티고 있는 거니까 15하고 5하고 두 개를 버티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20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여기 S에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10이 나왔으니까 Q가 S의 2배다가 맞네요. 그래서 몇 번? 5번? 네, 이렇게 되겠죠.